유괴범들은 목적이 있다 해요. 가장 큰 한 사람이 있어요. 팀으로 움직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범죄를 이게 저지르다가 그랬는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길게 시간을 잡고선 죽지는 않았는데 바로 죽기는 했지만 무섭다, 공포 이런 게 느껴져요. 답답하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네. 그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영화로 이제 그놈 목소리로 좀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요. 네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99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991년 1월 29일 네. 압구정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이제 이영호 씨가 납치돼서 유괴 살인 사건을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데 네. 일단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이영호 씨 유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 범인은 몇 명으로 좀 알아요? 저는 참고로 이 사건을 네. 처음 봤어요. 너무 유명한데 제가 이런 쪽을 조금 많이 느끼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관심을 이렇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영호님에 대해서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여러 명이 느껴지거든요. 한 세네 명? 세네 명? 네. 세네 명 이렇게 그룹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세네 명은 서로 어떤 사이처럼 보이세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많이 이분들이 서로 아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뭉탱이로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처음 본 사이는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 예. 그러면 세네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명 다 남자로 보이세요? 남자로 보여요. 남자로 보여요. 여자도 가담을 했나 본데? 이제 근데 여자가 보인다가 아니라 나는 남자만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팀처럼 보여가지고 뭐 비율은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뭉탱이로 여러 명이 같이 있으신 거를 보여주시죠. 남자가 거의 다 많고 한 명 정도 여자가 꼈을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경로를 알려준다든지 이게 유괴 사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영호 군이 이때 당시에 9살에서 10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인이고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하주가 나오진 않았는데 9살, 10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잖아요. 그쵸. 사실 그런 초등학생 아이가 유괴되고 살인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범인들이 이영호 군을 납치해서 유괴살인 사건을 한 이유가?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몇 명 보이냐고 할 때부터 딱 이유가 돈 관련됐다 얘기가 나와요. 이제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금전적인 거를 얻기 위해서 이 유괴 일을 저지른 것 같아. 이제 급으로가 아니라 이제 계획성에 따른 사건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의 뭐 재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했을 수도 있고 너무 시대가 옛날이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먹을 거 고민 없이 살고 이런 집을 선택하지 않았나. 부유한 집들을. 그러면 궁금한 게 압구정의 아파트다 보니까 네. 아파트 놀이터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살 거라고 이제 인식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인이다 소리가 나와요. 가까운데. 면식범이다? 이 범인들이 가까운데 이제 내가 친구처럼 가깝다라는 소리가 아니어도 이렇게 왕래가 있었던 주변인인가 봐요. 그러면 이영호 군도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은 뭐 오전으로 봤을 때 뭐 과자 하나 사줄게 해서 따라갔을 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이니까 뭐 이렇게 이분들 같은 경우 계획성이 원체 있다 보니까 제가 느껴졌을 때는 이영호님의 알고 지냈던 것 같아. 부모님이 뭐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뭐 아이가 어디를 살고 경로가 어떻게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던 분들 같아. 가까이. 그러면은 부모랑도 어느 정도 친한 거잖아요. 네. 한 명 정도만 친한 건가요, 범인 중에서? 친하다 소리보다는 그냥 이렇게 알고 지낼 법한 뭐 기관이 됐던 뭐 동네 사람이 됐던 또는 뭐
뭐 이제 주변에 뭐를 같이 해서 뭐 알던 뭐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이렇게 나랑 이렇게 안다 이런 소리보다는 이렇게 건너라서도 알 수 있는 그 주변을 얼굴을 말하는 알고 그 정도까지. 그럼 3, 4명 중에 납치한 1인 혹은 2인 정도가 이영호 군과 얼굴을 알고 있다. 아, 그러면은 주로 움직인 사람이 있잖아. 계획한 사람. 거의 이제 다 같이 움직였지만 주가 된 사람이 있어. 행동대장이라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영호 군을 납치를 했을 때 네. 제가 알기로나 이제 뭐 부검했을 때 어떤 과학적인 수사로 봤을 때는 그날 당일날 죽었어요, 이영호 군은. 그건 맞을까요? 이분은 이렇게 이영호님은 유괴 당한 그 즉시 죽은 것 같아요. 아, 몇 시간 지난 것도 아니고 거의 바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을 끌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미 죽고 나서 이렇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돈을 받고 이영호 군을 풀어줄 것처럼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 이영호 군이 살아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살려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죽인 거는 우발적으로 죽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짜여진 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아이가 아니라 이분이 아니라 네. 그 돈에 대한 목적이 컸던 사람들 같아서 이미 우발성이 아니라 계획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고 나서 일어났던 일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부모한테 돈을 받으려고 한 건데 이영호 군을 매개체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그럼 애초에 이영호 군을 살려놓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다. 맞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사실 돈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돈만 받고 보내줄 수도 있는데 그쵸. 그 부모에 대한 질투심이나 뭐 원한처럼 막 깊진 않아도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이 재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 이제 본인들이 목적으로 삼기에 딱 가까웠고 뭐 시샘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얻기에 좋았던 상대였던 것 같아. 이 아들을 했을 때 유괴를 했을 때 돈을 받기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이분들은 이 팀처럼 움직이는 이 사건의 이 유괴범들은 목적이 있다 해요. 목적이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 3, 4명 정도 되는 이 범죄자 팀은 지금 그때 이영호 군 살인 유괴 이후로 네. 그 비슷한 일을 한 적이 또 있을 것처럼 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명이다 보니까 제 공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 이 주로 움직이셨던 분? 행동대장으로 그런 분, 그분이 있는데 분명 그분이 죽었다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안 계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내 공수에는. 그럼 나머지는 여전히 한국에 살아있고 여전히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이게 사실 3명인지 4명인지 정확히 막 네네네.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살아있다 소리를 뭐 죽었다 다 죽었다 이럴 소리는 못 하겠어. 어차피 나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주로 움직였었던 내가 느껴지는 그 가장 큰 한 사람이 있어요. 팀으로 움직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범죄를 이게 저지르다가 그랬는지 돌아가신 것 같아. 죽으신 것 같아. 그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살아계신 분이 너무 많게 느껴져가지고 그 주로 움직이셨던 분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고 그 주변은 모르겠어.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범죄자들이 그런 의미들을 해서 지금 뭐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여러 가지 안 확률이 보일 수도 있는데 있고.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무기징역처럼 내가 다른 범죄를 한 다음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주로 움직이셨던 분은 이 세상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영훈 군 같은 경우는 네. 바로 한 번에 죽었나요? 이게 조금 그냥 내가 영으로 느꼈을 때 되게 무서웠대. 그러니까 무섭고 이렇게 답답하다 소리야. 내가 지금 숨쉬기가 좀 답답해요. 이게 길게 시간을 잡고선 죽지는 않았는데 바로 죽기는 했지만
이렇게 잠깐 내가 이제 무섭다, 공포 이런 게 느껴져요. 답답하다. 실제로 사건 당시 이후에 이영호 군이 나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네. 무릎도 아파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다, 무섭다. 시신이 이제 발견됐을 때 손발이 묶여져 있었고 눈이랑 입이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영호 군이 좀 답답했고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가 그쵸. 그 어른들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건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병대장이 아닌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네네. 재수사를 했을 때 좀 밝혀지게 될까요? 재수사를 했을 때 이건 막 재수사를 하면 내 마음은 무조건 밝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벌을 못 주는 상황이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억울하죠. 그러니까 밝혀지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재수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아. 나쁜 사람들이니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이영호 씨 유괴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나온 게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 왜 그러지?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영호 씨한테 보이는 건지 저 돌아가신 분한테, 죽은 사람 범인한테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 집단을 다니셨나? 그쪽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쪽에서 알았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왜냐면 이 가까운 사람이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계속 이제 범인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이영호 유괴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힌트가 돼서 네네. 말씀하신 거에서 힌트가 돼서 꼭 이 사건의 진상이 좀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나쁜 사람들이니까 꼭 벌은 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제 본인의 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